오늘의 공략주가 현대건설기계입니다. 최근에 이제 인프라 쪽 투자 중국 얘기도 나왔고, 사우디 쪽에서 뭐 대규모 건설 얘기도 있고,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? 예,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살짝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여전히 네. 좀 누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기 관련된 뭐 자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조금씩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좀 중국 관련된 부분 뉴스가 좀 강하게 나왔죠.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금 중국은 뭐 고속 철도, 수로, 재생에너지 등에서만 1,300조 이상의 좀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195조 규모 지금 이제 19개 항목에서 추가 경제 부양 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이 가운데서 이제 건설기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반기 보고서에 나왔었죠. 당반기 좀 1조 8천억 정도 매출을 좀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전반기 대비해서 그래도 매출 규모는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출이 조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네. 다른 지역의 매출 규모가 좀 늘면서 전체 매출 규모를 좀 크게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유럽 시장이 좀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19%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다음 또 북미 시장도 한 47% 증가를 하면서 좀 중국 시장의 어떤 감소분을 유럽과 미국이 좀 메꾸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지금 이제 건설기 관련된 쪽에서 지금 3개의 업체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산인프라 코어를 좀 인수를 하면서 건설 장비 중간 지주사인 현대제뉴 산하로 좀 편입을 했죠. 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제뉴인 그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, 현대건설기계 약간 삼각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좀 건설기계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현대건설기계는 그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섹터 충분히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베냐민 FP하고는 먼저 KCC 글라스를 좀 네. 얘기해보고 싶은데요. 오늘 일단은 5% 이상 상승을 하는데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결국에는 유리대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뉴스였거든요. 그 영향 받고 있다고 봐야 네, 되나요?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가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뭐 중단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유리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있어서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유리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KCC 글라스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특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 공장이 상당히 크죠. 지금 거의 세계 최대 규모 연간 이제 130만 톤 이상의 좀 생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지금 한 14만 평 정도의 규모의 지금 신규 유리 생산 공장을 좀 착공을 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볼 때 여주 공장에서 지금 30년 동안 제가 볼 때 이런 쌓은 노하우를 지금 해외로 좀 전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2024년 정도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까지 지금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해외 중심을 통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를 좀 약간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리 같은 게 이제 건축용 판유리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용 유리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이슈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으로 상당히 좀 무거웠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KCC 글라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수화학이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전고체 배터리용의 원료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8월 들어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4.3%까지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투자 전망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, 윤여민 FP님? 예,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하락장에서도 뭐 월간으로 보게 되면 거의 37%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미국의 법안 통과로 인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몇 가지 이제 섹터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황화리튬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금 이제 R&D 관련된 쪽에서 지금 황화리튬 샘플을 좀 공개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올해 좀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, 좀 매출에 관련된 좀 기대감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
올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가 된 것도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전고체 전지 양산에 대한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것이다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어떤 매매 형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상당히 많이 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좀 하락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들, 종목에 대한 어떤 재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그런 측면에서 8월 20일부터 지금 외국인의 좀 매수가 좀 상당히 잡힌다라는 점. 다만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긴 하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가니까 네. 이거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물론 이 따라가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한 건 압니다만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돌파 매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. 다만 내가 산 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손이 좀 빠르신 트레이더분들이나 좀 어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이런 매매가 좀 맞는 상황이지만 뭐 제가 추천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밑에서 사는 걸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네네.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 지수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풍력 오늘 시초가에서는 뭐 한 3%, 4%까지 하락하던 종목들이 지금 1%, 2% 상승세로 올라와 있거든요. 풍력주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최근에 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삼강 M&T 지금 이제 3만 한 거의 32,000원까지 31,750원까지 좀 올라간 이후에 좀 급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초가를 다시 좀 극복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좀 1%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뭐 CS 윈드도 3%, 그다음 CS 베어링도 한 1.59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풍력 산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집중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떤 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되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삼강 M&T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좀 3만 원대까지 레벨업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왔었고요. CS 밴드 같은 경우도 좀 밑에서 봤을 때 거의 4만 원대까지 좀 터치를 하는 상황에서 뭐 7만 원대까지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CS 베어링 정도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마지막으로 봐야 할 좀 풍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네. 한 12,7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풍력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야 될 수 있는 좀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CS 베어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제가 볼 때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은 좀 거기에 포함되는지 뭐 신재생 쪽에서 포함되는 걸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빠르게 좀 매수세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호흡을 좀 길게 좀 늘리면서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원래 조선기자재 하면 윤여민 아니었습니까? 한참 추천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뜸해지셨어요. 원전주를 도리어 더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. 네. 기자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유럽의 어떤 좀 상황을 볼 때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눌림목 시 조정 시 매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수익을 내시는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제가 조선기자 쪽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씩은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그 줄인 비중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좀 섹터별로 좀 옮겨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선 기재 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의류 관련 업체들, 흔히 말하는 OEM 업체들 오늘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. F&F나 영업무역 이런 데들이 하락폭이 큰데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또 기대감이 좀 있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빠진다고 봐야 됩니까?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좀 대부분의
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뉴스를 좀 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. 사실 이제 이 최근에 좀 올랐던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관심이 좀 끌었었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결국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흔들림이 좀 같이 흔들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관련돼서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좀 매력적이라는 좀 어떤 그런 코멘트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밀려서 같이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네. 좀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이런 안정적인 제가 볼 때는 좀 의류 쪽에서 좀 종목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어떤 네. 뭐 제가 볼 때 신사업이라든지 어떤 좀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의류주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좀 시장에 따라 흔들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진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의류업종 좀 살래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됩니까? 일단 좀 제가 볼 때는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은 좀 종목들을 중국보다는 사는 게 미국향이 낫다?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중국은 좀 인프라 부양안 쪽 관련돼서 좀 어떤 추가적인 부양을 좀 내놓고 있고 그 금액이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5조 정도 되는데 풍력과 태양광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업체를 크기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거는 뭐 이제 기계 쪽, 건설 기계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뭐 부양안을 쓴다 하더라도 분명히 섹터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미국 향에 있는 좀 많은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